용량 큰 앱이나 게임 설치 같은 거 하나 둘 셋. 차이가 제법 나죠. 근데 도대체 무슨 약을 하시고 여기다가 넣어놓고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라고 이론적으로는 맞긴 한데 열받네. 안녕하세요, 니켈러카이십니다. 오늘은 올드큐브 아이플레이 70 미니 프로입니다. 아이플레이 시리즈가 50, 60, 70 지나가면서 시리즈가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주력은 요 미니 프로죠. 작으면서도 LTE가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언제 사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주는 거. 자, 가격이라 하면 지금 요거 정발 기준으로 한 20만원 언저리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돈 주고 누가 사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60 미니 프로 같은 경우에 처음 나왔을 때는 자신있게 막 7만원 이런 거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좀만 기다리면 떨어질 테니까 미리 보기 느낌으로 바로 알아봅시다. C를 뜯어주고, 자, 이쪽에 올드큐브 아이플레이 70 미니 프로, 그죠? 미니 프로 본체가 있고요. 간단 사용 설명서와 타입C 20W 나가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요게 글로벌이랑 국내 정발이랑 조금 사양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글로벌 사양표에는 256기가의 18W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내 정발은 128기가의 33W 충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USB-C에서 C로 가는 케이블이 있고요. 구성품은 거기까지 옆에 잠깐 놓고요. 본체 나와 주세요. 오, 이거 직구였는데 애초에 이 보호 비닐에 한국어로 써있고 일단은 요게 첫 번째 단계죠. 근데 요거 친절하게 어디 써있을걸? 이거 봐. 손잡이를 당겨 1층의 보호 비닐만 벗겨 사용하세요. 손잡이를 빠르게 당길 경우 액정 보호 비닐까지 벗겨줄 수 있어요. 천천히 당겨 벗겨내세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빠르게 기분 좋게 당기면은 같이 지금 이렇게 오케이. 자,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전원을 넣으면서 각 부의 명칭과 사양을 설명해 드리겠나이다. 전면에 8.4인치의 1200에 1920 LCD가 있고요. 요 98Hz 주사를 지원하고 450니트 최고 밝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건 5메가픽셀의 전면 카메라고요. 오른쪽에 전원키, 볼륨키, 아래쪽에 34W 고속 충전 지원하는 USB-C 포트, 마이크, 그리고 매우 열받게도 50mm 프로 정말 들어주기 힘든 스피커였는데 60mm 프로가 되면서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돼가지고 제가 매우 기뻐했었는데 저번에 프로 말고 그냥 60 미니에서 봤던 것처럼 스피커를 갖다가 듀얼 스테레오를 이렇게 가로로 달아놨어요. 그냥 아이패드도 그렇고 이렇게 달려있으면 대부분 컨텐츠는 가로로 돌려서 보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인데 스피커 품질이라도 좋길 바라면서 왼쪽에 있는 이 친구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싱카 트레이를 뽑아보면 공식적으로 방수방진 IP 레이팅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실링이 있어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이 되고요. 그걸 안 하실 거라면 심카드를 2개 끼워가지고 듀얼 심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미니 프로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약간 울트라 계열처럼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깔끔한 디자인에 이런 로고 같은 것도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 뒤쪽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마치 2개가 있는 듯 하지만 하나는 LED 플래시고요. 13메가픽셀 카메라 별로 특별할 것은 없어요. 근데 확실히 오래된 티가 나던 60 미니 프로에 비해서 금형이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오케이, 설정이 다 됐고요. 잠깐 뭔가 하고 싶죠? 정신을 차리게 잠깐만 두고요. 이번 거의 가장 큰 특징은 미니 프로에서 힐리오 지구구를 드디어 벗어났다는 겁니다. 컴파니어 900T가 들어가 있어요. 흔히들 콤팡이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컴파니어 900T가 들어가서 그런 건데 미디어텍의 태블릿용 라인업입니다. 그 사이에 구형과 사양 비교 간단히 해드리면 사실 60 미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2.0이 존재를 하는데 그건 너무 업그레이드여가지고 그거에서 넘어오기보다는 60 미니 프로에서 넘어오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60 미니 프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8.4인치에 1200에 1920 LCD 똑같고요. 후면 13메가, 전면 5메가픽셀, 카메라 똑같고요. 램 용량 똑같고요. 6050mAh 배터리도 똑같고요. 하지만 화면 최고 밝기 높아졌고 그냥 60 미니 프로에서 오신다면 60Hz 주사율이었던 거 이제 90Hz 주사율 지원되고요. 제일 중요한 칩셋 힐리오 G99에서 콤파니오 900T가 됐고요. 안드로이드 14로 시작했는데 이제 15부터 시작을 하고요. 업데이트를 얼마나 잘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스토리지 UFS 2.1에서 3.1로 바뀌었고요. 국내 정발 기준으로는 18W에서 33W 고속 충전으로 충전도 더 빨라졌습니다. 참고로 작은 사이즈의 휴대용이니까 그만큼 중요한 무게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필름은 구매할 때 붙어있는 거 붙어 있고요. 구형이 319g, 신형이 316g, 살짝 가벼워졌습니다. 자, 오케이. 먼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작과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인셀이어가지고 통통거린다든지 하지는 않는데 완벽하지는 않고 그냥 오랫동안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요 급에서는 나쁘지 않은 화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인 올드큐브 OS가 들어갔어.
웬일? 이 60 터보니 70 울트라니 하는 애들이 올드큐브 OS라는 이름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닌 이었는데, 이번 거는 제가 좋아하는 나름 예쁘고 나름 태블릿을 쓰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요 진짜 올드큐브 OS가 들어갔습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별거 없고요. 모바일 네트워크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더 보여드릴 거고요. 와이파이 핫스팟, USB 테더링, 블루투스 테더링, 인터넷 테더링 있는데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 되던가? 자, 배경화면 스타일 가면은 테마 해가지고 테마를 기본 테마 홍 신지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이콘 팩들인 것 같죠? 표시면 밝기 가서 보면은 조명 모드, 어두운 모드, 이거 띄어쓰기 뭐야 도대체? 조명 아니고요. 라이트 모드를 갖다가 번역을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전반적으로는 번역이 나쁘지 않은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이런 거, 화면 컬러 모드 괄호 열고 스크린 컬러 모드 가면은 더 추운 혹은 기본 혹은 따뜻한 중에 고르실 수 있고요. 60 미니 프로처럼 색 영역을 어떻게 가져갈지 같은 옵션은 없고, 차가운 거 따뜻한 것만 설정이 되고 RGB를 갖다가 일일이 제어를 할 수는 없는 방식이네요. 주사율 제어 옵션은 따로 없죠. 그냥 90Hz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한 가지, 절전 모드를 키면은 저게 떨어질까요? 그러네요. 절전 모드를 키면은 60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옵션은 없어요. 진짜 이거 버리고 누가 있냐? 할 거면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자, inside battery 아이콘으로는 이렇게 뜨고요. outside 배터리 아이콘으로는 이렇게 뜨고요. 표시 안 하면 표시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소리 가서 보면은 다행히 진동 모터가 있어요. X축 리니어 모터라든지 하는 건 아니지만 크게 나쁘진 않아요. 사실 이런 시스템의 햅틱 반응도 그런데 게임 같은 거에서 없으면 또 심심해가지고. 자, 앱 설정에 별건 없고요. 특정 앱들을 갖다 복제해서 쓴다든지 하는 기능도 없는 것 같죠. 그 외에 배터리 한 가지 아쉬운 거, 절전 모드라든지 배터리 관리 같은 거는 있지만 80%까지만 충전을 제한해가지고 열화를 방지한다든지 하는 기능은 없네요. 자, 근데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태블릿 기능이죠. 이렇게 제스처해가지고 화면을 반 가를 수 있다든지, 지능형 사이드바 해가지고 옆에서 짝대기를 꺼낸다든지,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캡처를 한다든지 하는 제스처들이 있고요. 두 번 탭해가지고 켜기, 끄기, 노크, 온오프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장치 들면 켜지기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근데 AI 화면이 지금 뭐야? 내용에 따라 텍스트 추출, 번역, 검색, 복사. 그래? 야, 텍스트 추출 이거는 한글로는 안 쓰는 게 맞겠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인식된 걸 갖다가 복사, 검색, 번역, 메모, 공유 요렇게 된다 같은 거는 다른 폰 같은 거에서도 길게 눌러가지고 텍스트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웬일로 이 툴에 한국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행히도. 근데 이 압박 지속 시간 조정이라는 건 압박 이런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왜 길게는 갑자기 롱이 돼? 순간 당황해서 영어가 나왔어요 이런 거야? 그 장치간 전송은 뭐야? 이거 약간 연동성 같은 거군요. 정확히 어떻게 써야 된다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 탭해도 안 나와. 이거 설명 똑바로 해줘야지. 어쨌건 이런 기능이 있대요. 시스템 설정 가서 보면은 요거 지금은 제스처인데 원하면은 3버튼으로 바꿀 수도 있고, 방향 바꾸는 거는 안 되나 봐요. 나머지는 별 옵션은 없어요. 초기 설정하고 나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공간은 112.59GB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8기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8기가 퓨전 메모리로 여기 누르니까 설정이 되네요. 048 중에 스토리지에서 수압으로 땡겨와가지고 쓸 수 있고요. 요 올드큐브 OS는 4.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고요. 안드로이드 15 기반이시다. 자, 그럼 앱들이 뭐가 있는지 봅시다. 이 올드큐브 계열에 언제나 있는 아까 그 자랑하던 패스트 파일 트랜스퍼라는 게 있고, 한국어 뜨네, 웬일. 저번에 60 라이트에서는 이게 중국어로밖에 안 떴거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PC랑 약간 FTP 같이 연결해가지고 화면 스트리밍은 물론이고 파일 전송, 메시지 연동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제미나이 있고 사운드 리코더 있고 요런 것들. 자, 근데 이 미니 프로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셀룰러 지원 아니겠습니까? 사양이 중요할 것 같았으면 터보나 울트라를 샀겠죠. 근데 진짜 도대체 왜 모든 거를 다 갖춘 건 없는 걸까? 사양도 괜찮고 셀룰러도 되는 거는 왜 저 우주 끝까지 가격이 가야 되는 걸까? 칩셋이 그렇게 공급을 하는 걸까? 아니면 카니발레이제이션 방지를 위해서인가? 잘 모르겠어요. 자, 끼우자마자 아름다운 4G 안테나가 떴고요. HD 보이스 안테나도 떴습니다. 확인도 해볼까요? 그쵸. U+ 기준으로 IMS 등록된 VoLT 사용 가능 제대로 뜹니다. 지체 없이 전화를 걸어보고요. 전화 왔고요. 통화 제대로 되고요. 근데 통화 녹음이 안 되나? 툴박스에서 되나? 뜨나요? 제발 안 뜨네요. 스토어 가서 업데이트를 해봐도 녹음이 안 생긴다. 사실 태블릿에서 통화가 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전화는 물론이고 메시지도 잘 오고요. 자, 그렇다면 사실은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스피커 아래쪽에 박아놓은 거 어떤지 좀 봅시다. 와, 음량은 훨씬 작은데 품질은
이게 더 좋거든요. 나름대로 저음도 나오고 살짝 저음이랑 고음이랑 같이 나올 때 캔슬이 있긴 한데 뭐 요 정도 급에서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와 진짜 이 포지션은 용서할 수가 없네. 자 다음으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자 후면 구형이 요 정도, 신형 요 정도고요. 전면 구형 요 정도였는데 신형 이 정도입니다. 화이트 밸런스 잡는 게 훨씬 좋아졌습니다. 뭐지? 이 급에서는 카메라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전혀 기대 안 한 부분에서 발전을 많이 했네요. 근데 그런 것과 별개로 카메라 옵션 쪽은 뭐 변한 게 없고요. 이 ISO 자동차 아니라고, 오토라고 다 자동차가 아니라고. 그래도 사진은 JPEG이나 HEIF 중에 고를 수 있고 동영상도 264나 HVC나 고를 수 있고 해상도는 전면은 720p, 후면은 1080p까지 됩니다. 둘 다 30프레임. 자 의외의 수학이 있었으니 나머지 부분 체크를 해보면 일단 GPS 전자가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 센서는 오케이 똑바로 들어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요것도 또 판매처에 따라서 지자개든가 자이로든가 뭐 여튼 그게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가지고 정발은 들어가 있고 대부분 그냥 정발로 사실 테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만. 이 넷플릭스가 와이파이 앨런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 가격 조사를 해보려고 잠깐 오스타일에 갔더니 와이파이 앨런이 안 돼가지고 반품합니다 같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는데 이거 와이파이 앨런 안 되면 너 망하는데. L1이고요. FHD, VPN이나 AVCI 다 똑바로 됩니다. 박수. 뭐 정발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을 바랍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스피커 빼고는 훌륭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성능이 나왔죠. 벤치마크 돌리고 오겠습니다. 자 벤치마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에 업데이트를 했더니 번역이 조금 나아졌어요. 뭐 여전히 이런 식으로 이상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 같은 거 이제 번역 똑바로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능으로 넘어가면 일단 컴패니어 900T가 어느 정도 성능인지부터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아이플레이 60 미니 터보와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를 갖다 놨고요. 보시는 것처럼 킥벤치 기준으로 CPU 스냅드래곤 61세대보다 싱글코어, 멀티코어 다 조금씩 떨어지고요. 그 말인즉슨 스냅드래곤 7 플러스 3세대 들어가 있는 아이플레이 70 미니 울트라와 비교하면은 싱글코어, 멀티코어 모두 절반 정도 성능입니다. 근데 GPU 오픈CL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7 플러스 3세대랑은 당연히 비교가 안 되지만 스냅드래곤 61세대보다는 2배 정도 성능이 나오고요. 벌커는 7 플러스 3세대보다는 당연히 훨씬 떨어지지만 스냅드래곤 61세대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자 당연히 이거는 벤치마크 종류마다 차이가 크게 나서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점수 기준으로 스냅드래곤 61세대랑은 7% 정도밖에 점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스냅드래곤 7 플러스 3세대는 이거에 4배 반이 넘는 정도의 성능을 냅니다. 근데 얘네는 미니 프로가 인기가 있었던 3박자 중에 중요한 거 셀룰러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도 해요. 애초에 그거 포기할 수 있었으면 Y200 계열을 샀겠죠. 자 그래서 보다 공평하게 셀룰러가 지원되는 직속 선배인 60 미니 프로와 비교를 하면 킥벤치 기준으로 CPU 싱글코어는 26% 정도 잘 나오고요. 멀티코어는 31% 정도 잘 나옵니다. 자 GPU 오픈CL 같은 경우에도 2배 넘는 점수 내고요. 벌컨도 마찬가지의 격차가 납니다. 그리고 같은 미디어텍 계열인 만큼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로 가도 정직하게 2배 가까운 성능을 내주고 있고요. 안정성은 두 기종 모두 완벽에 가깝게 나와서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도 UFS 2.2에서 3.1이 되면서 둘이 같은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순차 읽기, 순차 쓰기 차이가 크게 나고 메모리를 비롯해서 모두 다 향상됐고요. 자 그렇다면 실제 웹서핑 성능에선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공평하게 애플 대한민국 페이지를 띄워가지고 봅시다. 쭉 내려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의외로 사실은 이게 힐리오 지구구가 이렇게 롱런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상대적으로 무거운 페이지여도 웹서핑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자 유튜브로 가면 칩셋발인가? 원래 1430p까지만 됐는데 이제 2160p까지만 뜨고요. 해상도가 못 따라가는데 무슨 의미냐라고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비트레이트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하시면은 설정할 수 있고요. 공평하게 1080p로 설정을 해가지고 쭉 스킵을 한다고 하면 뜨는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한 번 더. 요 정도 딜레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보다 체감이 될 만한 거 스토리지 성능 향상과 함께 용량 큰 앱이나 게임 설치 같은 거 하나 둘 셋 차이가 제법 나죠. 뭐 이걸로 본격적인 게임을 하기에는 어쨌거나 무리긴 하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60 미니 프로에 비해서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는데 금형이 바뀌면서 디자인도 확실히 나아졌고 화면도 뭐 엄청난 수준은 아니지만 업데이트가 됐고 국내판만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충전도 빨라졌고 그동안의 이력을 생각했을 때 업데이트 잘 안 해줄 거 생각하면은 안드로이드 14 스타트에서 15 스타트인 것도 의미가 있고 최근 다른 모델들과 다르게 진짜 올드큐브 OS가 들어가 있는 것도 칭찬할 만하고요. 가격이 오른 게 문제기는 한데 뭐 전례를
그동안 쭉 봤을 때 오래 가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야. 이게 60 미니 터보, 70 미니 울트라 다 정상이었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 뭐 세로로 세워가지고 유튜브 쇼츠나 틱톡이나 스테레오로 즐기라는 거야? 저는 요거 하나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어폰 쓰지 누가 스피커 쓴다고 라고 하는 분들이 꼭 꽤 계시더라고요. 네, 개인마다 중요도는 다르니까 저는 용서가 안 되는데 스피커에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올더큐브가 제일 잘하는 거 작고 셀룰러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 드디어 G99에서 벗어나서 괜찮은 업데이트가 된 것 같으니까 가격만 조금 떨어지면 제 기준으로는 한 16, 17 정도면은 그래도 칩셋 업데이트 된 거 생각해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구매하셔도 후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올더큐브 아이플레이 70 미니 프로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